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께서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어 자원 부국 몽골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몽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협력과 공급망,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몽골은 리튬, 구리 등 80여 종 광물과 전 세계 매장량의 16%에 달하는 희토류를 보유한 자원 부국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몽골을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로 평가하며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과도 오랜 신뢰를 쌓아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토에서 방산 외교를 몽골에서 경제 안보와 평화 외교를 펼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 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북방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수기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 조직법을 개선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선거 관리, 공정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 회피에 방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용지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의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공정한 특검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추천 기한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3일에서 5일로 조정했습니다. 정치권이 특검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헌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도입했고 선관위 개혁 TF를 발족시켜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선관위 TF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외부 인사 등용 및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낡은 선관위의 관습을 뿌리째 뜯어 고치는 법안입니다.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특검과 개혁 입법으로 국민 참정권을 지키고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 개혁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입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죄질을 인정했습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 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틀 전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도로 통제,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도로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고령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명 임시 주거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이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예보되어 있고 언제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